네, 부산 해운대의 김미애입니다. 지난 6일 보호출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아기들의 생명권을 지킨 매우 유의미한 순간이자 우리의 위기 아동 보호 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깁니다. 어제도 끔찍한 뉴스를 접했는데요. 모텔에서 40대 여성이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경찰 진술이 애기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고 혼자 낳았고 그래서 이렇게 던져도 누군가 발견하면 키워줄 줄 알았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고 궁지에 내몰린 여성과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우리는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비로소 보호출산제를 마련했고 그러나 이게 마련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임무가 또 남아 있습니다. 내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함께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또 지난 6일 날 복지부에서도 또 언론에 보도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신 장관님이야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기 임신한 여성이 가장 불안한 순간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심리적 안정을 주고 맞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심리적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스스로 아기를 낳으면은 스스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주고 또 그렇게 시설 연계도 해주고 또 아닐 경우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법과 제도의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오고 국가의 보호체계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국가의 책임입니다. 제대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만나게 될 상담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장관님?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상담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게 해야 되고 또 상담 문의는 24시간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늦게 본회의 통과된 탓인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복지위가 잘 준비해야 되고 반드시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깁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어떤 엄마 뱃속에 있든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순간 이 대한민국이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에 개인적인 경비를 들여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빠듯한 일정인데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위기 아동 보호 체계의 적극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신생아 유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텍사스 주에서 안전한 피난처법 세이프 헤븐 로가 처음 제정되어서 이후에 거의 모든 주가 유사하게 법이 제정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은 LA 카운티 소방서와 또 아동일시 보호소를 같은 아동보호시설과 또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 길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아동보호시설이고 이렇게 세이프 서랜드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고 또 가운데 있는 게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세이프 서랜드라고. 표가 정말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No shame, no blame, no names. 부끄러워하지 마라. 탓하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놀라웠고 그리고 제가 이 로스앤젤레스 이거 카운티에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모든 소방관이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방서 밖에는 왼쪽에는 세이프 하우스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에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친절히 말을 해줬고 이런 걸 누구라도 오면은 이걸 줍니다. 뉴본 세이프 서렌드 키트라고.
여기가 신생아를 안전하게 포기, 항복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단어가 마음이 아파서 그냥 인도라고 제 나름을 해석합니다. 신생아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키트. 여기에 4가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냐? 이게 들어있어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 여기는 어른의 애기 엄마겠죠. 애기 엄마에게 착용하는 거고 이거는 아기의 발목에 착용하는 이런 키트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거는 우편 요금이 이미 납부된 그 우편인데 여기에는 뭐냐면 아기의 의료 기록지를 정리해서 넣어주라는 겁니다. 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아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암호화된 일련의 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당신이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면 아기 요 번호를 통해서 아기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회는 아동유기를 조장한다, 알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도 저를 혹시 그런 여성인가 싶어서 오늘 뛰어나와가지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아니어도 집에 가서도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라고까지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방관들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교육 매뉴얼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받고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4가지 키트 있죠. 그런 것까지 사진이 다 있습니다. 요 안에.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 소방관도 저한테 설명을 상세히 해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미국은 가장 좀 열려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조금 다른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분 더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복지부도 제대로 좀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기관을 막 늘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관을 활용해도 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위기 임신부 출산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 상담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래야지 그분이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직접 양육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도저히 안 될 때는 이렇게 보호출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예. 충분히 다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여기에는 소셜 워커도 직접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 생명이라도 얼마나 소중하게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예. 뭐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아주 어렵게 통과된 만큼 내년 7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본회의 때 또 강은미 의원님이 또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